둘이 부부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오빠가 땅속에서 울고 있어요. 빗소리가 세상을 지웠습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폭우, 천둥, 번개, 그 모든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 정전된 거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상해요. 무서워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이 며느리의 볼에 닿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이 그녀의 피부 위로 지나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늙은 남자의 채취.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그 냄새에서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맡고 싶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들이마시면 그의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동자에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눈이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는데 문장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지금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며느리이기를 그만뒀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이름 따위는 벗어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됐습니다. 벼락이 쳤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 저도 그래요. 이 대화가 오가기 전 며느리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늘 같은 꿈. 죽은 남편이 그녀를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남편은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죠. 그녀는 허공을 움켜쥔 채 깨어납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숨이 턱 막혀 눈을 떴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게 이마를 스쳤습니다. 물수건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감촉이 피부 위로 지나갔습니다. 열이 많이 나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쯤 잠에 취한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어깨 실루엣만 드러났습니다. 크고 넓고 묵직한 어깨. 시아버지가 물수건을 짜서 다시 며느리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시원한 감촉이 목덜미까지 내려갔습니다. 목도 닦아줄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부할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등이 며느리의 쇄골에 닿았습니다.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접촉. 물수건을 든 손이 미끄러지면서 벌어진 우연. 그런데 그 감촉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 두툼한 손가락 마디,
핏줄이 도드라진 손, 일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남자의 손, 그 손이 그녀의 쇄골 위를 스친 겁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었다가 폭발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사무직이었으니까요. 물컹물컹하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남자라는 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을 뺐습니다. 황급히 무언가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 어둠 속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숨, 며느리의 숨, 둘 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누운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쇄골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그 지점, 거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올려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자리를 만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남편이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일찌감치 등을 돌렸고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 내가 갈 데 없는 거 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하듯 덤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홀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죠. 외로운 사람 둘이 모인 겁니다. 며느리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족.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 그런데 그날 밤 그 손이 스친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새벽 4시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 손등의 핏줄, 손가락 마디의 울퉁불퉁한 촉감, 그리고 그 손에서 느껴졌던 열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리 사이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가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목덜미를 스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이 식기 전에 먹으라고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속 안 좋으면 죽 먹어라. 된장찌개 끓여놨다. 두부 넣었으니까 데워. 그 메모를 볼 때마다 며느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거 해본 적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려준 적도, 메모를 남긴 적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혼자 두었죠. 며느리는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행동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물고 먼 곳을 보는 척하면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아, 그냥 산책.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산책이면 운동화를 신었겠죠. 슬리퍼 차림으로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건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자.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골목 담장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림자와 며느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어깨가 가까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팔이 스칠 듯 말 듯 했습니다. 스치지 않으려고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의식할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에서 나는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끓인 찌개는 간이 좀 셌습니다. 원래 짜게 먹는 사람이었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짜지? 아니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입만 맞추는 게 잘 안 돼서.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입맛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며느리를 위해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집.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마다 밥 냄새가 납니다. 저녁이면 누군가 귀가를 기다립니다. 밤이 되면 건너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숨 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아버지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빈 컵을 들고 물 좀.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데 시아버지의 팔이 며느리의 팔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닿았습니다. 팔뚝에 굳은 근육이 그녀의 팔에 닿았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물컵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온 뒤로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보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집이 안 춥대.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시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물컵을 들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며느리는 그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빨래를 개다가 시아버지의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른 면 셔츠, 뻣뻣한 감촉. 접으려고 양쪽 어깨를 잡았는데 코끝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냄새. 섬유유연제 사이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연기, 스킨 로션,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사람 냄새. 땀이 배었다가 마른 냄새. 살아있는 사람의 채취. 무의식적으로 셔츠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 끝까지 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셔츠를 입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 넓은 어깨, 굽은 등, 느릿느릿한 걸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얼굴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셔츠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거의 집어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 단순한 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규칙적인 호흡. 그 소리에 맞춰 며느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리를 꼬았습니다. 바지가 허벅지에 달라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봤습니다. 굵은 허벅지, 남자의 다리.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팔의 핏줄이 움직였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쇠골을 스쳤던 바로 그 손.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치겠다. 나 진짜 미쳐가고 있어.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얇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목덜미, 쇄골, 더 아래로, 아래로. 그 시선이 피부 위를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손이 닿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1초, 2초. 시아버지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 말리고 자라. 감기 걸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억누른 목소리.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시아버지가 자신을 본 방식. 그건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건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잠들지 못했겠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손, 그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손이 이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며느리는 또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편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유리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봐? 내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거짓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뻗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을 향해 차가운 손가락이 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새벽 3시,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턱 밑으로 흘렀습니다. 못 잤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켜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도 잠이 안 오세요? 나이 먹으면 그래. 잠이 없어져. 시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좁은 부엌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몸이 가까웠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냄비에 우유를 부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에 시아버지의 옆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게 팬 눈가, 거친 피부, 늙은 남자의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 따뜻한 우유가 든 컵이 며느리 앞에 놓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새벽 3시 세상 모든 게 잠든 시간. 무슨 꿈 꿨어? 그냥 무서운 꿈이요. 얼굴이 창백해. 시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마에 손등을 댔습니다. 열은 없네. 그 손이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볼을 스쳤습니다. 턱선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접촉. 그런데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요.
며느리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꿈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를 보면서 무섭게 그렇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홀로 남겨진 외로움, 이 집에서 느끼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 죄책감, 그리고 욕망.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옆으로 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툭, 툭, 툭. 투박한 손이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리듬도 없이 어설프게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손길. 그런데 그게 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 늙은 남자의 채취. 그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품이 너무 넓고 따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시아버지야. 죽은 남편의 아버지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온기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며느리의 등에서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으니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세상이 잠든 시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세댁.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날카로운 눈매의 얇은 입술. 늘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시지. 아버지 계셔? 네, 거실에. 신우이가 며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날카롭게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뭐가? 건강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혼자 아니야. 보다시피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요, 아버지. 신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뭘? 아버지랑. 새댁이요. 손에 든 찻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산다면서요.
젊은 여자랑 늙은 남자가, 그것도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멈춤. 신우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누가 보면 부부인 줄 알겠대요. 며느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아버지, 식구라서 같이 사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며느리는 애써 표정을 다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신우이의 시선이 며느리를 훑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해부하듯 뜯어봤습니다. 세댁, 네.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웃음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앞치마까지 두르고 마치 이 집 안주인처럼.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못. 신경?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를 한 번, 며느리를 한 번 번갈아 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나도 오빠 동생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우이의 눈 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오빠가 죽었어. 이 애는 갈 데가 없어. 내가 며느리 하나 거둔 게 그렇게 이상하냐? 아버지, 가라. 더 들을 말 없다.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면 부부인 줄 알겠대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남들 눈에도 보이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위험한 공기가. 시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귀찮게 됐네. 내가 너 데리고 살겠다고 해서. 아니요, 아버님. 저야말로.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그 너머에 다른 감정이. 다 내 욕심이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며느리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욕심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금기.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 두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그건 절대로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요, 깨달았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이너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피해야 했습니다. 신우이의 방문이 경고였으니까요.
세상의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밥상 위에 식은 밥과 반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메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도 속 안 좋으면 죽 먹어라라는 따뜻한 잔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마트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야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야 시아버지의 얼굴을 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덜 미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은 더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건너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그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기침이 너무 깊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감기에 걸리신 건 아닐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걸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싱크대에 무언가 쌓여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 하나, 둘, 셋. 사흘치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국물 자국이 마른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피하니까, 자신이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시아버지는 혼자서 이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컵라면 용기를 치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서로를 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요. 억누를수록 터져나오는 게 감정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손에 감촉, 등을 토닥이던 손길,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들리던 심장 소리, 담배 냄새 섞인 채취,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우산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우산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에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비 온다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온다길래 그래서 나왔다고. 며느리는 한참을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며느리에게 씌워주고 본인은 젖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사이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뛰어온 거구나. 이 비를 맞으면서 이 밤에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자. 적기 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였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닿을 거리. 빗소리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닿지 않았는데도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피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우산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시아버지의 손등에 며느리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손. 그런데 그 안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스친 채로 걸었습니다. 손등과 손가락이 닿은 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자. 어차피 피해봤자 소용없다. 이 감정이 뭐든 일단 마주하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멀어지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마이너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됐거든요. 간신히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전이 됐습니다. 온 동네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어둠 속에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왔어? 네. 괜찮으세요? 촛불 찾아봐. 서랍에 있을 거야. 부엌 서랍을 뒤져 양초를 찾았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거실에 희미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흔들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거든요. 무서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이리 와서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나란히 사이에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차마 못할 말도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차마 못 볼 꽃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천둥 무서워했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내 옆에 와서 앉았지.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비 그칠 때까지 안 났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걔를 닮았어. 가끔
며느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닮은 건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시아버지의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 위를 훑쳤습니다. 이마, 눈, 코, 입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꾸 널 보게 돼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번개가 쳤습니다. 찰나의 섬광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깊게 팬 주름, 그늘진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 그건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마디마디 굵은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자꾸 아버님을 보게 돼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호흡.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님이 보여요. 아버님 냄새가 나요. 아버님 목소리가 들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님 생각해요. 혼자서, 이 방에서 미칠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감쌌습니다. 움켜쥐듯이,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나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촛불이 거의 다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가 짧아지면서 불꽃이 약해졌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라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무의식적인 움직임 같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버리지 마세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그 모든 게 뒤섞여서 그 한마디가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갔잖아요. 다들 저를 두고 갔잖아요. 아버님마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누르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세게,
거의 부서질 것처럼 시아버지의 가슴에 며느리의 얼굴이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쿵, 쿵, 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만큼이나, 아니, 며느리보다 더 바보야.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숨결이 귓불을 스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내가 어딜 가? 내가 왜 널 버려? 시아버지의 손이 며느리의 등을 감쌌습니다. 넓은 손바닥이 등 전체를 덮었습니다. 척추를 따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마.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몸을 떼어냈습니다. 눈을 마주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려서 시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오늘 밤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볼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일평생 고생한 사람의 손. 엄지손가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 밑을, 볼을, 입술 옆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이 입술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성이었습니다. 알아.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손가락이 며느리의 아래 입술을 훑쳤습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멈출 수가 없어. 나도.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숨, 며느리의 가쁜 숨, 뜨겁게 엉키는 호흡. 시아버지의 이마가 며느리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코끝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숨결이 입술 위로 퍼졌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 전에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입술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웠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입술, 서로의 손, 서로의 체온, 서로의 냄새. 시아버지의 손이 며느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밀착됐습니다. 가슴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와 체온만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따뜻하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 뒤에 고요.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풀려 있었습니다. 피부 위에 아직도 시아버지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보는 것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려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밤을 보냈구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을, 시아버지의 입술을, 시아버지의 무게를.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았구나. 나 혼자 미친 게 아니었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팬 눈가, 거친 피부,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늙은 남자의 얼굴, 손을 뻗었습니다. 볼에 닿을 듯 말 듯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잘 잤어? 시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배고프지? 조금요. 시아버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찾았습니다.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였습니다. 길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굽은 등이 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밥 해줄게. 내려와. 시아버지가 먼저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에, 어깨에, 허벅지에 거울을 봤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자신은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니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몰라요. 그냥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눈물나게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김이 오르는 국을 나눠 먹는 것, 이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관계 계속할 수 있을까? 들키면 난리가 날 텐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걱정이 아니라 그녀가 받을 비난과 손가락질을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싱거웠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춘 거였죠. 아버님. 아니, 그냥.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여기 있을래요.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처럼 억누르고 억눌렀던 게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몰라요. 나중에 할지도 모르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후회 안 해요. 시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 어디로 가든 같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죄인이 된 연인으로, 지옥으로 가더라도 함께 가기로. 밥상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눈물 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두 사람을 신문하듯 쳐다봤습니다. 소문이 파다해요, 아버지. 무슨 소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올게 온 거구나. 피할 수 없구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폐륜이에요. 말이 돼요? 내 인생이야. 니들이 뭔데?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며느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신우이 앞에서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그냥 내 사람. 니들이 욕하든 말든 나는 이 여자랑 살 거야. 정적이 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땅 밑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울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이분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신 건 이분밖에 없었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척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들을 말은 다 들었다. 이제 가라. 그들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잘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용감했어,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짐을 쌌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났습니다.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집,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간 집. 후회 없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버님은요? 나. 시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인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닌 한 여자와 한 남자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으로. 시아버지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마디마디 굵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낡은 단층 집을 고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시아버지가 심은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그 밭에 물을 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바로잡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였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필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로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짰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끓여준 국이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산책 갈까?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찰랑거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마디마디 굵은 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손, 일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손, 그 손이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행복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멈춰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흰머리가 날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등이 더 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욕할 겁니다. 폐륜이라고,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자격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은 기꺼이 자격 없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지옥에 간다 해도 서로의 손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이렇게 함께 걸을 겁니다. 비에 젖은 촛불처럼,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끝까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선 앞에서 멈춰 서는 날이 있거든요.
넘으면 안 되는 선, 넘으면 돌아올 수 없는 선. 그런데요, 그 선이 정말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은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는 그게 살아갈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손잡아주는 사람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산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